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이미지의 혼합 모드 그리고 필터 적용, 클리핑 마스크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요. 3번 문제의 저장 규칙에 따라서 600에 400 픽셀로 설정하고 72 픽셀 per 인치 RGB 칼라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합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 조건 준수하셔야 감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격자 보기와 눈금자 보기를 해 두십시오. 자, 배경색을 설정을 할 텐데요.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클릭하셔서 지시된 배경색 입력합니다. 자, F99 입력하시고요. Alt 딜리트를 눌러서 바로 배경색을 불투명하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은요. 임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을 열고요. 1-7 이미지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답안 파일 최종 형태를 보시고요. 위치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 혼합 모드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혼합 모드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 부분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혼합 모드가 적용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핀 라이트를 적용을 하시고요. 오페시티 불투명도는 70%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 이미지를 열고요. 1급-8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을 지정하겠습니다. 상단에 옵션바 종행비 유지 클릭해 두시고 W나 H 위에 마우스 올려서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크기를 축소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이미지이기 때문에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적용할게요. 필터는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크로스 엣지, 그물눈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스트로크를 확장해서 크로스 엣지. 필터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미지를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레이어 썸네일 옆에 하얀색 직사각형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작업창에 보시면 상단에 현재 레이어 제목 옆에 레이어 마스크 /8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 지정하십시오.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스위치 눌러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멀, 오페시티 100%인지 확인한 후에 결과물을 보시고요.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남아야 할 방향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검정으로 덮인 부분은 작업 이미지에서 투명하게, 그 다음에 중간의 색은 반투명, 그리고 흰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까지 지정을 하셨고요. 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즐 형태 안에 이미지가 잘려져서 들어가 있죠. 네. 자, 우선 퍼즐 형태를 찾아보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위에서부터 여러분 확장해서 All Legacy Default Shape 들어온 후에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퍼즐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퍼즐 4를 지정을 하실 거고요. 자, 종횡비에 맞게 그리실 때는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십시오. 자, 그리고 바로 컨트롤 T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 15도. Shift 누르면 포토샵은 15도 단위로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15도 회전해서 완성된 답안 파일 참조하셔서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크기도 같이 조정하시고 위치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자 화면 구별되기 쉽게 밝은 색으로 제가 면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먼저 해야겠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줍니다. 자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자, 결과물 보시면서 여기에 수치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앵글을 120으로 수정하고요. 디스턴스 사이즈는 5픽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연거푸 외부 광선도 조정해야죠. 자, 계속해서 아우터 그로우 지정하시고요. 네, 사이즈는 1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당 이미지를 열고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하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을 때는 반드시 클리핑 마스크로 최종적으로 남을 형태, 여기에서는 퍼즐이죠. 이 퍼즐 레이어와 바로 위아래로 배치가 돼야 되고요. 작업 이미지에서도 어때요? 퍼즐 이미지 위쪽에 배치되는 게 맞겠죠. 먼저 Alt를 누르고 두 개 레이어 경계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게 클리핑 마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Alt 누르고 레이어 경계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크기 조정을 먼저 한 후에 필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의 앞뒤 순서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하시고 나서 필터를 적용해 주십시오. 필터 적용한 후에 크기 조절하게 되면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 먼저 해주시고요. 자, 필터는요,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라이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텍스처라이저는 찾기 쉬우시죠? 텍스처 확장해서 마지막에 텍스처라이저 클릭하고 OK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0 이미지에 오른쪽 이미지만 선택을 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요. 브러쉬 크기 조정하는 거는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점증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또는 클릭으로 빠른 선택이 가능한 게 바로 이 퀵 셀렉션 빠른 선택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브러쉬 사이즈 줄여서 선택 영역이 좁은 부분은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Alt 눌러주면 선택 영역에서 해제도 가능합니다. Alt 누르고 클릭이나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이미지 참조하셔서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정교하게 이미지 이동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동 도구 상태로 빠르게 전환한 후에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 이용하셔서 네,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레이어 패널로 가서 FX 눌러서
내부 그림자와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해서 수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미지 1급-11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미지, 이 자동차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정교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는 펜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펜 툴로 이미지를 선택하실 땐 옵션 바에 패스, 그 다음에 패스 오퍼레이션은 exclude overlapping shape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의 기본 설정은요,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 하시면 기본 선적으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알아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로 이 자동차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처음에 이미지 펜 툴로 따실 땐 펜을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점을 찍어 주시고요. 곡선은 드래그, 그 다음에 직선 상태로 연결할 때는 클릭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드래그. 자, 펜 툴의 포인트는요, 이렇게 곡선에서 다른 곡선이나 직선으로 전환할 때 방금 전에 드래그했던 기준점에 마우스 올리시고요. Alt 눌러서 펜 옆에 꺽쇠 모양 됐을 때 클릭해 주세요. Alt 떼시고요. 연결해서 이미지를 따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미지 선택하실 때 약간 배경에서 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쪽으로 한 1, 2픽셀 정도 안쪽으로 따주시면 나중에 윤곽 부분이 외곽선 부분이 좀 깔끔하게 지정이 될 거예요. 자, 잠시만요. 자, 저는 시간 관계상 패스를 미리 따뒀습니다. 자, 패스가 다 완료가 됐다는 것은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서 닫힌 패스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빠르게 선택으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눌러 주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 도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방향이 다르죠. 플립 허리젠탈로 방향을 뒤집어 줍니다. 가로로 뒤집기 후에 모서리에 마우스 포인터 놓으시고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도록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을 하고요. 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고요. 여기에 색상 보정 효과까지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FX 눌러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5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편집하러 들어갑니다. 왼쪽 컬러 스톱 지정 더블 클릭하셔서 606을 입력하시고 오른쪽 컬러 스톱은 CF 0을 설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색깔이 배치되는 것을 보시고요. 네, 리니어 54도를 지정해서 네,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해서 보라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할 겁니다. 네. 자, 퀵 셀렉션 툴로 이미지 보정할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선택 영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됐으면 레이어 패널에 하단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겠습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 클릭해서요. 자, 컬러라이즈 색상화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보라색 계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휴의 스펙트럼을 조정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세츄레이션도 같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휴는 290, 세츄레이션 채도는 77을 입력해서 정답과 같은 색상으로 보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미리 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수정하고 싶어요 하시면 레이어 패널에 휴 세츄레이션 1이라고 하는 조정 레이어의 앞쪽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프로퍼티스에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자,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심볼을 확장하고요. 자, 여기에서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쉬프트 누르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흰색입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흰색은 입력하지 마시고 큰 정사각형의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흰색이 아니고 색은 상관이 없겠네요. 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어서 색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 지정하시고 컨트롤 T에서 플립 허리젠탈 적용해서요. 여러분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크기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 오페시티를 80으로 먼저 적용을 하고요. FX 누르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가서 자, 여기에서는 색상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불필요한 컬러 스톱이 있다. 그러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코드 값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를 해주시고 색상의 분포 여러분 보시면서 앵글, 리니어 앵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드랩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네. 이 상태로 오케이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되셨고요. 이제 아래 동영상 아이콘 찾아서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웹을 확장하시고요. 네. 무비라고 되어 있는 동영상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자, 여러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 떠서 크기 지정해서 그리실 수도 있어요. 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정답 화면에 배치와 같이 그려 놓도록 합니다. 자, 이때 색상 지정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무비 1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FFCCC입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FCC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스트로크 클릭하시고요. 단일 컬러니까 필터립은 컬러를 지정하신 다음에 검정일 때는 아래 모퉁이 부분을 클릭해서 바로 검정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비행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커스텀 쉐이프가 선택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제시된 모양을 찾으러 갑니다. 네.
자, 심볼을 확장해서 세 번째 플레인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비행기 형태를 그려주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을 열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은 흰색이 되겠고요. 네. 자, 레이어 스타일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내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너 섀도우가 되겠죠?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시고요. 설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앵글은요, Use Global Light에 체크가 되어 있을 땐 우리 태양광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작업 이미지의 모든 앵글 방향을 제어를 해줄 땐 체크를 해 놓은 상태로 하시는 거고요. 이 각도, 앵글을 달리 조정할 때는 체크 풀고 조정하셔야지만 해당되는 레이어 스타일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60%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 형태가 하나 더 있죠. 자, 이럴 땐 컨트롤 J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트랜스폼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회전 해줌과 함께 크기 조절도 같이 해줍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네, 제시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요, 여러분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네,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상단 옵션 바에서 설정된 제시된 폰트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리얼, 볼드, 50pt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 색상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자를 왜곡해 줍니다. 네. 워프 텍스트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아크 부채꼴 30%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FX 눌러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먼저 해주고요. 3픽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단일 색상 정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 컬러를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색상 추가는 아래 빈 곳 클릭하시고 컬러 스탑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컬러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오케이를 해주시고 색상에 이제 분포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포에 따라서 이 앵글 값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확인하십시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나머지 글자들도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글자 왜곡을 보시면 아크하고 마이너스 40%입니다. 아래로 휘어지는 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도 여러분 지정된 속성대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글씨 입력하시고 나서 이렇게 두 줄 입력일 때 중앙 정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옵션에서 상단 옵션에서 센터 텍스트를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 줄을 빠르게 선택할 때 마우스 왼쪽 버튼 3번 빠르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됩니다. 위, 아래 글자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면 옵션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글자에는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효과도 지정된 속성대로 굴림 15포인트 지정해서 입력하시고요. 색상 검정색 하려고요. 여기에 스트로크를 추가해서 제시된 굵기와 색상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지 또는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저장하시고요. 자, 격자 가리기 하겠습니다. 자, 격자 가리기 단축키 한번 살펴볼까요? 뷰 메뉴 클릭하시면 쇼가 있습니다. 격자는 그리드입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다운표 눌러주시면 한 번은 보이고 또 한 번은 사라지는 토글 구조입니다. 자, 저장 최종적으로 하시고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저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답안을 전송하기 위해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연습하실 때도 문서에 GTQ 폴더 만들어 놓고 작업 진행하십시오. 자, 이곳에 처음에 JPEG 저장하겠습니다. JPEG 설정해 놓고 저장 눌러줍니다. 퀄리티는 8을 지정을 해서 저장하시고요. 자, 다음은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축소합니다. 이미지 메뉴의 이미지 사이즈에 60에 40으로 설정한 후에 다시 한번 파일의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어디에? 내 PC 문서 GTQ 폴더에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송 프로그램 사용해서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